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이 이렇게 92,000개가 감소된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같이 따라오는 걱정이 물가 상승 우려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 와중에 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이 또 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수면 위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우려스럽냐면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부양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높으니까 부양 정책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물가가 더 치솟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총체적 난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중에 주식이 꽤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앞으로 정말 올지가 좀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기사면에 들어가 보면은요, 또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기사를 또 도배를 했습니다. 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기사가 도배가 됐는지는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요. 자, 원래는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기업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할 거고, 이 노동자들은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과거에 딱 2번 이상 현상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실업률이 오르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줬던 거죠. 자, 이때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떨어뜨릴 수도 없고 아주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요, 뭐 수그러들 여지가 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이 이렇게 92,000개가 감소된 것으로 발표가 됐어요. 고용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는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지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 유가는 물가 상승까지 불러올 수 있는 와중에 이렇게 고용이 감소가 되면서 경기 침체까지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요, 다음에 4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는 조금 과한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고용 모멘텀을 보면은요, 2021년 4월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었어요. 즉,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용이 좀 적게 나왔다고 막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예요. 자, 미국에서 이제 장기 자연 실업률 수준을 4에서 4.5%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발표된 4.4% 실업률은 장기 자연 실업률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해고율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도 해고율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1.1%로 좀 안정적인 편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여전히 낮고 안정적이에요. 미국 기업들은요, 해고가 쉽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 징후가 보이면 우선 직원들을 해고를 하고 봅니다. 자,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다는 거는요, 해고 건수가 급증하는 등의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미국의 고용시장은 지금 채용도 많지 않지만 해고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2번째는요. 1970년도에 4차 중동정전 때 유가가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치솟았었어요. 자, 이때는요, 이제 3달러 하던 유가가 12달러까지 치솟은 것은 그때 당시로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가는 90달러입니다. 과거에 140달러, 110달러까지 유가가 간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봐왔던 유가 가격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90달러라는 가격이 올 쇼크를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유가가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면요. 지금은요, 과거와 다르게 유가에 대체제가 생겼어요. 바로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셰일가스입니다. 셰일가스라는 대체제가 있다 보니까 유가의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셰일가스 생산을 더 증산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격 상승을 또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유가의 무한정 상승을 막는 캡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이유는요. 1970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물가가 이처럼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물가가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로 잡히진 않았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 거죠. 실제로 유가하고 물가의 한번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1973년에서 76년에는 물가하고 유가의 상관관계가 0.9에 다다를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최근 2022년에서 25년 사이를 보면은요. 유가하고 물가의 월간 변화를 비교를 했을 때 상관관계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셰일가스도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어제 고용지표를 보고 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이렇게 떨어지는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지만은 장기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은 이제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발발이 되고 나서 한 5,400불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5,050불까지 조정받고 어제 이러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다시 한 5,150불 정도까지 상승한 상황이에요.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여줄지에 대한 힌트가 되는 움직임인 거죠. 금은 상승을 했고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는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주식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온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서 비중을 축소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이유로 저는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어제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지표가 지금 조금 악화돼서 발표가 되는 바람에 지금 유가 상승하고 겹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또 시장을 휩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코스피 조정도 조금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월요일에 또 큰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불안하고 공포스럽기는 하지만 급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기보다는요, 관망하는 자세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올 거로 예상이 된다면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관망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책과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